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성은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워드 문서 및 문서 추적 및 참조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90페이지 펴주시고요.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변경 내용 추적부터 들어갈 텐데요. 요건 우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명은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뭐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현재 문서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변경 내용이 있다면 추적을 할 거예요. 여기 검토 메뉴에 변경 내용을 추적할 겁니다. 여기 변경 내용 추적을 선택을 해 놓으면 여기에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뭔가의 내용을 변경을 하면 추적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얘를 제가 지워 볼게요. 어떻게 추적돼요? 취소선으로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내용을 삽입해 볼게요. 어떻게 추적돼요? 밑줄로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하나만 더 제가 여기에 서식을 바꿔 볼게요. 여기에 뭐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추적돼요?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로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삭제되는 내용은 취소선으로, 그리고 삽입되는 내용은 밑줄로, 그리고 서식 추적은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로 추적이 되라 라는 어떤 설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문제에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문서 서식이 추적되지 않도록 옵션을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여러분 뭐다? 옵션 변경이 문제에 나옵니다. 메뉴 체크해 놓으세요. 검토 메뉴에 변경 내용 추적 보이시죠? 변경 내용 추적에서 변경 내용 추적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여기 삽입되는 내용은 밑줄로, 삭제되는 내용은 취소선으로 이런 식으로 추적이 되라, 그리고 서식 추적도 되라 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식 추적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체크 풀면 되겠죠. 확인 눌러 놓으면 이제 여기 내용에 서식을 바꿔도 추적되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93페이지에 버전 비교 있죠? 비교라는 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두 장 넘겨서 병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비교든 병합이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비교와 병합. 메뉴도 똑같이 있어요. 검토 메뉴에 비교도 있고요. 병합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우선 환경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이런 문서가 역시 있고요. 제가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요, 제가 원본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원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를 삭제했고요. 여기다 제가 성은재라고 역시 넣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문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변경본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바탕화면 한번 가볼게요. 현재 이 원본 문서와 변경본 문서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의미가 같아요. 우선 이 서로 다른 문서를 비교를 하겠다 또는 병합을 하겠다.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내용에 추적이 들어가겠죠. 그 추적되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병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합. 자, 원본 문서 잡을게요. 원본 문서. 원본 문서를 바탕화면에 원본이라는 문서로 잡을게요. 열기했고요. 수정한 문서를 변경본으로 잡겠습니다. 두 개 잡혔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추적돼요? 방금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죠? 삭제되는 내용 취소선으로. 여기 얘도 똑같이 뜨는 거 보이죠? 삭제됨 애국가.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 더. 삽입되는 내용 밑줄로. 여기도 삽입됨 성은재. 같은 내용이죠. 그죠? 하나씩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상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원본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겠어요? 변경본을 쓰겠다라는 얘기겠어요?
적용하겠다는 변경본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적용 안 하겠다는요? 원본으로 돌리겠다 이 말이겠죠. 저는 모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적용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싹 다 변경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게 여러분 적용과 적용 안 함입니다. 보셨어요? 이게 문서 비교 병합.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페이지 9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99페이지 참조 페이지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워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다라고 했습니까? 책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부터 이제 책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필기 좀 할게요. 거기 참조 페이지 만들기에 출처 추가라고 써놓으시고요. 거기 부분을 세 가지로 좀 쪼개서 써놓으세요. 우선 이거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필기를 우리가 좀 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조금 밑에다가 참고 문헌이라고 하나만 좀 써주시고요.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 마지막으로 하나 써주시고요. 되셨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책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을 배워본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책 만들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니까 지금부터는 뭐 생각한다? 소설책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소설책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구문이 있고 이게 어디에서 출처된 내용입니다 라는 설명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뭐예요? 출처 내용이라고 해서 쓰고 있죠. 그죠? 그 출처를 내가 지금부터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출처 내용이요. 우선 메뉴는 참조 메뉴입니다. 자, 우선 출처 추가에 제가 3개로 쪼개놓은 거는 모두 다 메뉴를 쓸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메뉴를 쓸 겁니다. 출처 추가하는 방법의 세 가지를요. 우선 첫 번째 메뉴 써놓으세요. 참조에 인용 삽입에 새 출처 추가입니다. 첫 번째 메뉴입니다. 저 뭐 하는지 보세요. 자, 참조에 인용 삽입에 새 출처 추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출처 추가, 출처 만들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출처 유형 웹사이트로 할게요. 자, 그리고요. 저자는요. 성은재 저로 할게요. 그리고 뭐 주소를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확인. 여기 출처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커서 있던 자리에 삽입이 되죠. 그리고 뭐도 돼요. 출처도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출처 추가는 특징이 생성도 되면서 같이 모두예요. 삽입도 같이 한다라는 거. 이게 요 메뉴의 특징입니다. 얘는 삽입하면서 생성을 같이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출처한 내용이에요. 성은재가 출처한 내용이에요. 이 옆에다가 이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출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처 추가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메뉴 써놓으세요. 참조의 출처 관리에 새로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메뉴. 자, 전에 했던 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출처 관리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만든 출처 있는 거 보이시죠? 성은재요.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자, 여기 참조에 출처 관리 들어가서요. 새로 만들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메뉴 다시 뜨죠? 맞죠? 자, 여기에서의 출처 추가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자는 이번에는 김지연이에요. 이번에는 URL 주소를 네이트로 할게요. 확인했어요. 들어가는 거 보이죠? 닫기 누르면 여러분 이번에는 삽입해요? 삽입은 안 하죠. 맞죠? 삽입은 안 하고 뭐만 해요? 생성만 하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의 특징은 뭐다?
생성만 하지 모는 안 한다. 삽입은 안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줘요? 출처 추가의 방법의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뉴 써놓으세요. 세 번째 메뉴 참조의 출처 관리 어디요? 찾아보기. 세 번째 메뉴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 같아요? 출처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여기 찾아보기 들어가서 출처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지금 풀고 있는 우리 문제 파일 폴더에서 가져올까요, 여러분? 문제 파일 폴더에 레포트 출처라고 있는 거 가져올게요. 확인 눌렀어요. 여기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복사하면 가져온 거 보이시죠? 닫기 누르면 이거는 삽입 안 합니다. 역시 뭐만 해요? 생성만 하죠? 자, 이제 현재 문서에는 출처 몇 개? 4개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출처를 삽입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출처 추가의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러분 뭐 하겠다? 참고 문헌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여러분 책의 맨 뒷부분에 있죠.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요건데요. 우리 역시 소설책 생각해보면 대부분 책 뒷부분에 현재 문서에 사용된 출처라고 해서 한꺼번에 쫙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참고 문헌인데요. 여러분 종류가 2가지예요. 종류가 2가지. 인용 자료가 있고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얘는 인용 자료고 얘는 참고 문헌인데 뭐가 달라요? 찍히는 말만 달라요. 여기는 인용 자료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참고 문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자료 넣어라 라고 하면 인용 자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참고 문헌 넣어라 라고 하면 참고 문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 문헌 넣어라 라고 해서 넣으면 현재 문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출처가 다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참고 문헌. 됐습니까?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 문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넘겨서 103페이지 펴보세요. 103페이지요. 103페이지에 폐봉처 만들지 말고 여러분 104페이지 여러분 104페이지에요. 여기서 설명 끝이죠. 여기서 설명 끝인데요. 거기다가 메뉴 하나 추가합니다. 상호 참조라는 기능 하나만 추가해 놓으세요. 요게 하나 추가가 됐거든요. 요 기능 하나만 추가합니다. 자, 요 기능은요. 우선 메뉴가 2가지예요. 참조에 상호 참조도 있고요. 삽입 메뉴에 상호 참조도 있습니다. 요 메뉴도 있어요. 자, 요 기능은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1절이고 이게 2절이고 이게 3절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1페이지에 1절 있고 2페이지에 2절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상호 참조를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삽입에 상호 참조 들어갈 겁니다. 클릭. 우리 아직 상호 참조가 뭐하는 기능인지는 몰라요. 근데요, 여기에 제목으로 놓든, 책갈피로 놓든, 각주로 놓든, 비주로 놓든, 그림으로 놓든 여기에 뭐 떠요? 아무것도 안 뜨죠. 맞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아무것도 안 뜰까요? 단순한 이유예요. 뭐가 없어서요? 현재 문서에 그림이 없어서요. 없어서 안 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재 문서에 제목은 있지 않나요? 제목. 여러분 현재 문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현재 문서에 애국가 1절도 제목이고 애국가 2절도 제목이고요. 애국가 3절도 제목이에요. 근데 왜 아까는 안 잡힐까요? 제목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제목이지만 누가 알아들었을 때 제목이 아니다.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알아들었을 때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는 그냥 워드는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본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본문 텍스트. 그러면 워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네들을 본문이 아닌 제목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혹시 뭘 것 같아요? 우리 배웠어요. 이게 뭐다? 이게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결론. 스타일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서식 틀이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 서식 틀 기능 이외에도 워드한테 알려주는 기능,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뭐 소제목이고 어떤 게 부제목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도 뭐다? 스타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 1도 있고 제목 2도 있고 제목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수준 표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제목 1과 제목 2, 애국가 1절, 애국가 2절, 애국가 3절이 제목 1이에요. 잡는 거예요. 이제 워드한테 알려준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호참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의 상호참조. 그럼 이제 참조할 대상에 제목으로 넣으면 여기 잡히는 거 보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 자, 제가 이제 상호참조 기능 보여드립니다. 애국가 3절 선택했어요. 삽입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상호참조 기능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떠요? 링크를 따라가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상호참조 기능이에요. 링크 개념이에요. 링크. 이동 기능이죠.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걸로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해서 상호참조까지 기능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기능 105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기능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능입니다. 105페이지에 관련 근거 목차 동그라미 별표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요 넘겨서 111페이지에 색인 동그라미 별표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색인 펴놓으세요. 여러분 실무에서 조금 더 사용이 많이 되는 색인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문서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장에 애국가 1절 있고요. 그 다음 장에 2절, 그 다음 장에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련 근거 목차랑 색인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굉장히 비슷해요. 참조 메뉴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 얘부터 얘까지가 뭐예요? 색인이죠. 얘부터 얘까지가 관련 근거 목차입니다. 자, 두 개의 메뉴 좀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얘가 항목 표시, 색인 삽입, 색인 업데이트, 얘가 인용 표시, 관련 근거 목차 삽입, 목차 업데이트.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사용 방법 똑같고 문제에서 나오는 방향 똑같고요. 해서 색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인과 관련 근거 목차 똑같아요. 색인으로 설명드리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색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역시 책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색인 중요한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는 게 대부분 색인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색인을 넣고자 합니다. 색인 넣을 거예요. 자, 제가 다짜고짜 여기다 색인 삽입 눌렀어요. 그리고요 꾸미명 서식으로 넣을 거예요. 단계수 한 단으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에러 뜨죠? 이거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색인이 뭐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는 게 색인이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얘한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려준 적 있어요? 없어요. 결론. 여러분 얘는 지금 나한테 뭐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나 얘한테 뭐부터 알려줘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부터 알려줘야겠죠? 그게 여러분 뭐다? 항목 표시입니다. 첫 번째 체크해 놓으세요. 항목 표시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11페이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뭐다?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요 동해물 단어가 중요해요. 항목 표시했어요. 자, 여기 잡히는 거 보이시죠? 주항목. 자, 동해물 잡혔어요. 표시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동해물 단어 오른쪽에 이런 중괄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뭐예요? 색인 항목으로 표시됐다라는 기호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잡힌 거예요? 중요한 단어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는요 백두산 단어가 중요해요. 항목 표시 들어갔어요. 백두산. 자, 표시했어요? 들어갔죠? 그죠? 하나만 더. 나는 무궁화 단어도 중요해요. 항목 표시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항목도 있는 거 보이세요? 부항목에 체크 좀 해놓으세요. 요즘에 부항목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뭐 부항목에다가 무궁화 단어의 색인 항목으로 표시하고 부항목에 꽃이라고 입력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또 안 들어가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 오피스에 좀 에러거든요. 에러가 좀 걸리는데 한글이 자꾸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영어면 들어간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부항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항목 조그맣게 들어간다라는 거. 자, 어찌됐건 그러면 지금 현재 뭐뭐 했어요? 동해물, 백두산, 무궁화 이렇게 색인 항목 3개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색인 삽입 다시 넣어볼게요. 색인 삽입 들어갔습니다. 꾸미명으로 해볼게요. 확인. 자, 들어간 거 보이세요? 동해물 1페이지에 있다, 무궁화 3페이지에 있다, 백두산 2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색인이 삽입이 됐죠. 자, 요게 우선 색인 만들기 만들어봤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색인 업데이트가 113페이지에 있죠. 113페이지에 색인 업데이트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요 마지막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색인에서 백두산 있죠, 백두산. 요거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색인 항목에서. 이거 없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이러시는 분 있어요. 색인 항목에서 백두산을 없앤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 지우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 지금 뭐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 백두산이라는 항목을 색인 항목에서 아예 제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백두산은 왜 색인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까? 얘 때문에 들어간 거죠. 맞죠? 여러분 얘를 지워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게 얘 있죠? 화면에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다? 홈 메뉴에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편집 기호, 표시 또는 숨기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다? 편집 기호를 표시하거나 숨기는 기능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결론적으로 시험 볼 때 색인 항목을 지우는 거 문제 나옵니다. 백두산 단어의 색인 항목을 제거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안 보이면 뭐를 눌러서 확인을 해라. 얘를 눌러서 편집 기호 표시 또는 숨기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색인 항목이 안 보이면 얘를 눌러서 표시해라 라고 알려드립니다. 이걸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개만 더. 자, 이제 이거 지웠어요. 없앴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색인 항목에서 이거 옛날 버전의 색인이죠. 맞죠? 백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색인 업데이트 해야겠죠. 맞죠? 여기 색인 업데이트 보이세요? 여러분 다른 데 클릭하면 당연히 색인 업데이트는 안 뜹니다. 여기 선택해야겠죠. 그죠? 색인 업데이트 누르면 얘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색인이 업데이트 된 거죠. 그죠? 이게 색인 업데이트. 자, 한 가지 꼭 써놓으세요.
색인 업데이트는 무엇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항목이 바뀌었거나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항목이 바뀌었거나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항목이 바뀌었거나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색인을 기본형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문제에서 업데이트 하래요. 자, 누르면 뭐만 업데이트 돼요? 항목이 바뀌었거나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을 때만 업데이트 된댔죠. 맞죠? 이건 어떻게 해요? 기본형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랬잖아요. 맞죠?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죠. 결론 뭐요? 서식을 바꾸려면 문제에서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색인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기본형 서식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해야 얘가 바뀌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정리 좀 해놓으세요. 기억하세요. 자, 뭘로? 서식을 바꾸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색인 삽입으로 들어가셔야 현재 있는 색인에 뭐를 바꿀 수 있다? 서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에서 업데이트라는 말이 층해서 그래요. 업데이트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실 거. 요거까지. 여러분, 제가요, 색인이라는 것이 뭐랑 나오는 방향이 똑같다고 했어요? 관련 근거 목차랑 나오는 방향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련 근거 목차는 뭘까요? 약간 법적으로 가요, 여러분. 저도 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인용이에요. 인용 표시예요. 자, 얘네 보이시죠? 판례, 법령, 기타 권한, 규약, 규칙, 법규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나는 예를 들어 얘가 법규예요. 표시하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얘가 또 법규야. 표시했어요? 또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 난 마지막에다가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관련 근거 목차예요. 얘는 2페이지에 있다. 얘는 1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게 뭐다? 관련 근거 목차다라는 거. 자,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조금 길어요. 오늘 숙제는 좀 중요해서 숙제로 내드립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거를 풀이를 좀 할 겁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인데요. 별표가 요겁니다. 14번이요. 이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 여기까지 숙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풀이 좀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요거 풀이하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색인과 관련 근거 목차 다시 한번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